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난주 빌딩풍이 가져오는 강한 바람의 원인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 빌딩풍의 피해 말고도 빌딩 바람을 이용한 장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빌딩풍의 경제적 이용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심의 고층 빌딩으로 인해 생기는 강한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풍력 발전이 가장 좋은 에너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기발한 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드리자면은 미국의 스카이윈드 파워사는 제트기를 이용한 풍력 발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캐나다의 마겐 파워사는 300m 상공의 바람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네덜란드의 델프트 대학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연에다가 소형 풍차를 매달아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건축가들은 이렇게 굳이 공중에다가 헬륨 풍차라든가 뭐 연 같은 소형 풍차를 올릴 필요가 있냐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대형 빌딩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터빈을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네. 고층 빌딩에 부는 빌딩풍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자는 건데요. 뭐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타워 빌딩이 두바이에 세워지는데요. 오. 약 420m 높이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360도 회전하는 타워 빌딩이에요. 네. 태양열과 빌딩풍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빌딩이 회전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매 시간마다 빌딩의 모양이 바뀐다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빌딩이 회전을 한다니 상상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빌딩을 회전하는 에너지 바람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인가요? 빌딩에서 이제 풍력 발전하는 이론은 이탈리아 물리학자 벤츄리의 이름에서 유래한 벤츄리 효과 때문입니다. 네. 좁은 그 협곡과 같은 곳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 나타나는 일종의 뭐 지형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기압이 내려가고 강풍이 부는 현상입니다. 도심에서는 이제 빌딩들이 중첩돼 있을 때 빌딩 사이로 강풍이 부는 것은 바로 이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그 건물들과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바람이 무척 세서 여름에도 막 춥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빌딩에서 이렇게 빌딩풍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벤츄리 효과를 이용한 풍력 발전 빌딩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 빌딩인데요. 저 그림처럼 아주 날카로운 뿔 모양의 두 빌딩 사이에 세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를 했어요. 네. 240m 높이 빌딩 사이로 부는 강한 바람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 빌딩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5%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SE1 빌딩은 148m 높이의 42층 빌딩입니다. 네. 이 빌딩 42층 위에 뚫린 3개의 구멍을 만들어서 이곳에 대형 터빈을 설치해 발전을 하는데요. 대형 터빈은 빌딩을 타고 흐르는 바람을 잡아서 풍력 발전을 하는데 이 건물 전체에서 사용한 에너지의 8%가량을 충당을 합니다. 네. 도심의 고층 빌딩벽을 타고 오르는 강력한 상승기류를 활용한 풍력 발전도 있는데요. 뭐 영국의 설계사 막스 바필드가 제안한 고층 아파트 스카이하우스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네. 아파트 3개 동은 단지 중심부로 바람을 끌어들이도록 일단 배치를 했고요. 네. 건물 사이를 타고 오르는 상승기를 이용을 해서 대형 수직 풍력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 전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공동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빌딩풍 풍력 터빈의 모양을 보니까요, 각기 좀 다른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풍력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축 풍차를 말합니다. 왠지 대관령이나 뭐 제주도 같은 데 보면 돌아가는 네, 거 있죠. 예쁘게 생긴. 이게 이제 네. 수평축 풍차 터빈인데 수평축 풍차에는 프로펠러형, 뭐 사일형, 네덜란드형, 다익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풍력 발전기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풍차의 축이 수평이 아닌 네. 수직축 풍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직축 풍차에는 양력형의 다리우스 자이로일형, 직선 날개형이 있고요.
항력형에는 사보니우스형, 매들형, 크로스플로우형, S-쉐입 프로터형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이제 이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서 풍력 발전기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 날개가 항상 바람의 정면으로 향하게 하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발전기의 풍력이 출력이 항상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비행기 날개와 같이 회전 날개 각도를 변화시키는 뭐 피치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람에 따라서 회전 날개 각도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외에도 뭐 회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어 없이 직접 발전기에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복합재를 이용해서 발전기통 나셀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네. 이 무게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게가 줄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위치에 풍력 발전기를 매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한 빌딩풍 활용 기술이 이제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 두바이 쌍둥이 빌딩에 이 풍력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빌딩풍에 이용한 풍력 발전에도 분명히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빌딩풍을 이용한 풍력 발전에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풍력 발전하기에 가장 좋은 바람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는 흐르는 바람이거든요. 이제 보통 산이나 바다에 세워진 풍력 발전기가 이용하는 바람이죠. 이 바람을 우리는 이제 충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빌딩풍은 난류가 많이 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제 건물과 일체화되어 있어서 소음과 진동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요. 또 강한 난류로 인해서 발전 터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위험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어려움도 있다래요. 그러나 사실 어떤 것이든 문제가 없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소형 풍력 발전기 전문 생산 기업인 콰이트 레볼루션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 풍력 터빈의 소음을 아주 현격하게 줄인 제품을 만들었어요, 얘들이요. 그리고 영국은 아주 이 회사 제품 빌딩 등 건축물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술, 그러니까 터빈의 소음을 줄인다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진동을 최소화한다든가 정말 이런 노력만 뭐 계속 뒤따른다면 네. 빌딩풍 발전은 미래의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훌륭한 자원이 빌딩풍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빌딩풍의 경제적 이용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심각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공해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풍력이야말로 자연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IT 기술과 장치 산업 기술력이 세계적이라서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빌딩풍을 이용한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활용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